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슨 병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토요일 낮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하게 등산하기, 생활습관 교정에 있어서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을 통해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등산에 있어서 건강하게 등산을 어떻게 하고 등산을 통해서 생활습관 교정까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등산 크리에이터 서정윤 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통 진료실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의사들은 다 등산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고 짧은 시간 안에 환자분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다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에 대해서 의사들이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실질적으로 의사들도 등산하시는 분들 많고요. 저는 아주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등산 크리에이터님을 모시고 어떻게 등산의 장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등산이라는 좋은 실체 활동을 잘 느낄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등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진행은 우리 등산 크리에이터 서정윤 님께서 해주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서정윤 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제가 거들 부분만 있으면 거들고, 저는 오늘 가만히 있는 형태로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사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소개를, 등산 크리에이터 서정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등산을 하면서 영상을 좀 남겨서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등산 크리에이터라는 부캐라고 하죠, 흔히들. 네,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또 저처럼 평소에 취미 삼아 등산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등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을 할까요? 네. 네. 네, 일단 소개는 원장님께서 해주셔서 저는 이제 등산하는 거를 찍고 영상을 만들고 취미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산을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등산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 왜 시작을 하게 됐냐 했는데, 사실 저는 운동을 해야겠다, 아니면 살을 빼야겠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고요.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해서 워낙 활동적인 운동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등산을 시작한 이유는 이 설경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건강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고, 지리산에 눈 쌓인 한겨울 지리산 사진 한 장을 받고 이제 여기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등산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등산 장점인데, 가장 많은 분들이 등산의 장점을 꼽는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꼽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1번으로 꼽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운동량, 신체 이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운동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오는 관절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운동량은 정말 등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좀 빨리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자유, 이게 뭐냐면 되게 추상적으로 적긴 했는데, 운동에 다양한 운동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하는 운동들을 자세히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같이 해야 하니까 제약도 있고 만나야 되고 시간 약속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산은 사실은 혼자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되게 자유롭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연은 당연히 산은 자연에 있으니 자유롭게 자연의 경치도 즐기고 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 이 정신은 뭐냐면 좀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도 좀 되고요. 이게 아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등산 크루들도 있지만 저는 거의 혼자 다니거든요. 90% 이상을 혼자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정감과 이제 뭐라 그러죠? 좀 관대해지는 마음, 화가 좀 덜 나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있어요. 어쩌면 제가 네. 산책할 때 드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자연 속에 있게 되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 큰 자연이랑 흐르는 강 앞에 있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 자연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나무들은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같은 곳에 있겠구나. 그러면은 저는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 있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든 의미에서 삶에 지고 있는 이런 짐 같은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내려놓게 되는 마음의 부담이 좀 적어지고 마음을 좀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현 씨도 그런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네, 그건 뭐 산이어서 그렇고 뭐 걷기라 그런 게 아니라 또 느끼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뭐 정신 건강, 멘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등산은 아주 좋은 스포츠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등산 난이도는 그냥 제가 여기 해놓은 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근데 등산의 난이도는 사실은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저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몇 가지 예시를 든 거고요. 등산 난이도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올해는 아니지만 꾸준히 등산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이 산들이 난이도 하, 조금 비교적 쉬운 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거 자체도 좀 중이나 상일 수 있어요. 그래도 제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북한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들 가보셨을 거고. 근데 북한산에도 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눠서 갈 수 있는 코스가 많고요. 정상을 100군데 정상까지 찍지 않는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원효봉 같은 경우는 해발이 500m가 좀 넘는데요. 여기에 올라가는 그 난이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조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서 제가 하라고 했고, 대신 원효봉이 걸어서 어느 정도 걸리나요? 걸어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1시간 정도의, 그러니까 네. 해발, 그러니까 산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저는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1시간 정도, 그럼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은, 아주 천천히 걸어도 2시간이면은, 충분합니다. 기어서 2시간. 기어는 더 빠르지 않을까요? 기어도 2시간은 안 걸릴 것 같다? 네네네네. 예, 그 정도 코스란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리고 좋은 거는 난이도가 하이고 있지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1시간 반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경치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만큼 원효봉은 정말 멋진 경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지만 정말 한 1000m 고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코스라서 저는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처음 저한테 이제 등산 나도 데려가줘 하면 제가 여기부터 데려가요. 등산 네.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네네네. 적절할 수 있는. 맞습니다. 원효봉이 어디 있는 거죠? 원효봉이 북한산 그 여러 코스 중에 예. 원효봉이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북한산 정상 100군데가 보여요. 날씨 예, 좋으면. 예, 네. 예. 그래서 일출 같은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 서울 근교 경기권에 계시면 여기는 오기가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에 처음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치도 좋고 산에 처음 가보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한번 고려해 봄직한 그런 코스. 네, 맞습니다. 예, 예, 여기는 예.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예. 네, 그런 코스고요. 그 다음에 사패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패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패산도 원효봉하고 비슷한 높이예요. 비슷한 높이인데 여기는 이 사패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도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패산의 난이도 하라고 제가 해놓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르는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쉽고 짧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로 가시면 여기도 1시간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 지금 뒤에 경치가 보이실 거예요.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네.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추천.
정현 씨는 이제 네. 경치를 아주 등산 시작 계기에서도 말씀 경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예, 이게 이제 예. 땀나고 하는 이런 이제 체력적인 것도 좋지만 예, 이제 예. 가서 봤을 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뭐 예, 도심에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는 이제 경치가 좋거나 막 빽빽하게 숲이 가득한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지리산인데 여러분 지리산 생각하면 이제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힘든 산이 맞아요. 실제로 산 자체는 굉장히 이제 험하고 오르기 힘든 산인데요. 정상을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노고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진짜 1시간만 걸으면 되는데 심지어 원효봉, 사패산 이런 데보다 경사도가 없어요. 왜냐면 해발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오히려 네네네. 지리산 노고단 올라가는 게 오히려 네.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면 차를 가지고 거의 해발 1000m 이상 고지인 성삼재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 주차를 하거나 뭐 택시에 내려서 그냥 운동화 신고 올라가셔도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쉬운 코스예요. 아, 그럼 여기 압록강 700리 순정님이 물어보셨는데 등산할 때 내려온 게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몸에 위험이 없나요? 보통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모든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서정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 지금 등산 난이도로 나중에 트레킹 코스도 보여드릴 텐데요. 코스를 바꿔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정님 나중에 또 보여주시겠지만 그러니까 등산을 중단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요. 등산 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 우리 서정희님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고, 보다 자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코스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말씀하면 통증이 있는 건데 통증에 대한 대처법이나 위험한 증상들은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코스가 되게 여러 가지 있으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깜씨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뒷산 왕복 1시간 30분. 근데 이 뒷산도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무릎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가 어떤지, 나한테 맞는 코스가 어떻고 나한테 맞는 거리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시면은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등산 코스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등산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등산이 넓게 보면 트레킹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등산이시라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코스, 그리고 내가 더 안전하게 등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리산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별로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나 지리산 가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리산 이름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도 가요. 5살, 네. 6살 아이들도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 중정도는 어느 정도 땀도 좀 나고 어느 정도 내가 허벅지나 이런 데 조금 힘도 좀 쓰고 약간의 근육통도 살짝 느껴지는 그 정도를 저는 중이라고 보는데요. 되게 유명한 산들이에요. 제가 써놓은 곳이 사막산과 민주지산 두 군데를 써놨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 고도, 그러니까 해발의 차이는 2배가 나는데 제가 왜 이 두 산을 같은 난이도로 적었냐면 이 민주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되게 많습니다. 한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정말 해발이 아주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민주지산 이 정상까지 올라간다면 가장 어려운 코스는 상해도 들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때 갔다 왔던 코스는 중간 지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해발이 1200이 넘지만 이미 뭐 700, 800 고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험한 이런 경사도가 아주 가파른 코스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중이다, 운동도 좀 되고 좀 고도도 높고 해서 중이고, 사막산 같은 경우는 해발이 654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중이라고 해놨냐면 이 갑자기 경사도를 확 높여서 올라간 이 구간에서는 허벅지, 무릎, 온 전신의 힘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팔도 쓰이고 스틱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코스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바위를 넘어야 되는 코스도 좀 있고 해서 이 산은 높지 않지만 난이도가 중정도.
되는 곳이라고 제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등산 초보자분들이 등산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아까 김씨님이나 이렇게 산을 코스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될 텐데 네네. 코스에 대한 정보는 우리 정윤님 유튜브 채널 같은 데 가서 얻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정윤님도 그 정보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등산을 하기 그럼요. 전에 네네. 어떤 식으로 코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좋을까요? 코스에 대한 정보는 사실 이 지역마다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지역의 그 뭐 시청이든 군청이든 이런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요. 예. 거기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등산 코스를 설명해 놓은 곳들도 많고요. 그게 아니다. 뭐 아주 유명한 산이 아니다 할 때는 저는 보통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예, 예. 이런 이제 저처럼 30대, 뭐 20대, 30대, 40대 등산 유튜브들이 지금은 많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블로거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글과 사진으로 정리를 해놓은 분들이 많고 50대, 60대 분들이 블로그 정리를 정말 꼼꼼하게 잘 해놓으세요. 예. 아주 정성스럽게 본인의 기록이기도 하고 해서 예. 저는 오히려 가기 전에 그런 분들의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처럼 이제 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보다 오래 이 등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영상이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그분들 채널에 들어가서 코스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내가 갈 코스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한다거나 출발 지점을 다르게 한다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중하로 평가하는 거 중에서 자기가 가봤던 코스가 있으면 그거랑 비교해서 상중하를 평가하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등산을 하시기 전에 저는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보다 좀 많은 그러니까 코스나 등산하는 내용이나 많은 정보를 좀 얻고 가셨으면 하고, 서정현 님이 하시는 등산 크리에이터들 같은 등산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블로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일반적으로 등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군청,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네, 블로그도 그럴 제가 수 검색해보면 이게 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좀 잘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서정님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등산 네. 초보자들한테 보다 더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압록강 칠뱅이 순정님, 저희 아들이 발 수술을 해서 발 안쪽에 올라간 깔창을 항상 신는데 그래서인지 발목이 불안하고 자주 삱니다. 등산할 때마다 발목을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등산화를 꼭 신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발목이, 그러니까 등산화는 기본적으로 발목이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근데 그래서 등산화를 신고 하면 발목이 잘 안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등산화가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로 그냥 발목 자체의 움직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워커나 등산화가 발목이 길잖아요. 그거는 발목을 안 다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비포장 울퉁불퉁한 자가밭이나 그런 식으로 지면이 고르지 않은 데를 걸을 때는 발목에 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요. 그 발 안쪽에 올라간 깔창을 항상 신으시면은 등산할 때는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걸을 때 발에 무너진 아치를 유지하게 신기 위해서 하는 건데 등산이라 하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동작을 포함하기 때문에 발에 강하게 힘을 주고 등산을 하기 때문에 이 아치가 있는 게, 그 깔창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꼭 신으시고 깔창이 있는 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고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등산을 할 때 발목은 실은 별로 안 다칩니다. 등산화만 제대로 신으면. 그리고 부주의만 하자면 등산이 오히려 발목 부상이 등산에서 생기는 부상 중에서 비교적 가장 막기가 쉬운 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은 씨는 발목 다쳐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등산하면서 한 번도 발목을 다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등산은 신발을 잘 착용하시고 하시면은 발목은 쉽게 잘 다치는 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난이도 중까지 설명드렸고 난이도 상 이제 설명해 주실 것 같네요. 네, 난이도 상은 제가 딱 하나 꼽은 산이 지리산입니다. 아까도 제가 또 왜 상도 여러 산이 있겠지만 난이도가 지리산을 또 꼽은 이유는 그거를 정말 아까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같은 산이라도 코스에 따라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꼭 내가 어느 산을
가겠다 정하고 정상을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요. 지리산도 난이도가 하가 될 수 있고 자기에 맞게 중, 상 난이도로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이도 가장 어려운 상은 또 지리산을 꼽았는데 천왕봉을 올라가는 코스들은 모두 다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지리산의 노고단은 정상은 아니거든요. 대신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도 높은 고지이긴 하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천왕봉이 정상인데요. 여기를 올라가려면 갈 수 있는 코스가 정말 10개도 넘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코스는. 이제 그 중에서도 난이도 하는 사실은 없어요. 천왕봉을 올라가려면 얼만큼의 일정 정도의 시간을 조금 소요를 해서 운동도 하시고 낮은 산부터 차곡차곡 다니셔야 지리산 천왕봉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바위가 굉장히 많고 마지막 코스 올라가는 구간의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저 이제 겨울에 많이 지리산을 가는데요. 설산을 좋아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봐도 아시겠지만 스틱을 쓰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올라가야 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미끄럽기도 하고 장비도 아이젠 이런 것도 다 착용을 해야 되고요. 계절이 그 따뜻해서 눈이 없는 계절 마지막 오른쪽 사진 보셔도 그래요. 고도가 굉장히 높고 바위가 많고 좀 험준한 산이에요. 그래서 지리산 천왕봉 정상까지 가야겠다 하면 무조건 난이도가 상이니까 그 점은 좀 고려해서 지리산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 상의 코스 같은 경우는요, 건강해지려고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의합니다. 건강해지려고 가는 거는 난이도 하 코스나 그게 조금 자기가 성취감을 얻게 중정도 코스에 도전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난이도를 아주 점진적으로 올릴 때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고유 감각이 트레이닝 되고 근력이 트레이닝 되고 생활 습관이 고정되는 거는 어찌됐든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태스크를 가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숙달이 되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근력이 바뀌고 고유 감각이 바뀌고 허리가 아픈 사람이 등산을 해서 허리가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한 번에 점프를 해버리게 되면은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적은 난이도에서부터 천천히 올리는 거는 등산 자체도 고유 감각을 길러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걷는 게 결국 바른 자세의 기본이거든요. 많이 걷다 보면 자세가 발라지게 됩니다. 걷고 팔을 흔들리고 체중을 잡고 이동하다 보면은 가슴을 피게 되고 허리를 집어넣게 되고 턱을 당기게 됩니다. 많이 걷는 사람 중에서 거북목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난이도를 단계 올라가시게 조밀하게 설계하시면은 등산만 가지고도 허리, 무릎의 문제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이도를 단계 올리지 않고 그냥 도전 등산, 도전 정상 그런 식으로 등산을 하시게 되면은 예기치 않은 일 많은 문제, 심장, 폐, 관절, 척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면은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실까 생각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영숙님. 디스크 협착증이 있어도,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말에도 똑같습니다. 디스크란 말에도 디스크가 아주 심해서 마비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디스크만 살짝 튀어나오신 분들도 있고, 협착증도 고도의 협착증이고 정도의 협착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도 쉬운 게 있고 약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한테 언제나 드리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크게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등산을 해보시는 걸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진을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멋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갔던 저희 선배님들이신데 네. 남자분들이시고 힘들어요. 남자분들도 지리산을 가는 거, 천왕봉을 올라가는 거는 매우 힘드니까.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시간이? 이건 코스마다 너무 다른데요. 그냥 네. 정상만 하루 만에 한 번에 싹 가겠다 해도 최소 6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런 겨울에. 네, 겨울엔 더 오래 걸리죠. 예. 네. 그리고 보시면은 매우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역시 한국 같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진을 보면. 그래서 올라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등산의 준비물인데, 사실 난이도에 따른 차이를 원래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등산에는 저는 제가 전문적으로 산악인 이렇게 해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취미잖아요. 그래서 취미로 저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등산에는 난이도에 따른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계절에 따라 준비물이 전 좀 달라진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계절과 난이도 상관없이 꼭 필요한 거는 등산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산화, 그다음에 스틱, 장갑. 여름에는 여름 장갑, 겨울에는 보온이 되는 겨울 장갑이 꼭 필요하고요. 모자 역시 해를 가릴 수 있는 모자. 겨울에는 좀 머리와 귀가 동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귀는 너무 추우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겨울 모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난이도와 계절에 무관하게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는 제가 생각해 등산화는 네. 지면이 고르지 않은 데고 발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등산화가 충격 흡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뭐 에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그런 운동화는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데 등산화는 첫 번째가 그게 아니라 발목이 꺾이지 않게 하는 게 거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발목 부상을 스틱이 보통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게 힘이 떨어져서 하체 힘으로 버티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순간, 근육 피로가 생겼을 때 하체 힘으로 버티기가 하체 힘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발만 가지고 보행을 하다 보니까 넘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하체 힘이 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조금 스틱은 언제나 들고 다니시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자는 뭐 남성분은 안 쓰셔도 되지 않나요? 남성분들도 무조건 쓰세요. 피부. 무조건 쓰네요. 눈에도 안 좋잖아요. 자외선을 너무 강하게 받으면. 그래서 모자는 꼭 남녀노소 다 필요한. 그리고 장갑은 왜 필요한 거죠? 넘어질 때 대비해서 필요한 건가요? 이게 스틱을 계속 등산하는 내내 스틱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 트레킹 코스는 상관없지만 난이도 하던 중이든 상이든 등산을 한다. 오르는 길을 가시게 되면 나무를 잡아야 될 때도 있고요. 바위를 짚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맨손은 조금 다칠 수가 있죠. 부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등산용 장갑들은 보면 다 미끄럼 방지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반 장갑하고는 털 장갑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여기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여름용 땀 흡수가 되는 장갑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등산 장갑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잡아야 될 수도 있고 짚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장갑도 필요합니다. 그래. 그 장갑이 없어서 안 짚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부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짚어야 되는데 이게 뭐 나무다 돌이다 해서 안 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제가 겨울 걸 특히 적어놓은 이유는 사고도 겨울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겨울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꼭 정말 너무 심하게 강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따로 적었거든요. 아이젠이랑 스패츠는 겨울 딱 가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한 11월 뭐 이때쯤부터는 무조건 등산 가방에 무조건 그냥 계속 넣어 두셔야 돼요. 갔다 와서 세척을 하고 그냥 바로 다시 넣어야 까먹지 않고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은 높이 올라가면 계절에 상관없이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아래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아래는 너무 맑았다가 위에 지리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비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눈이 내리고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이젠이 없을 때는 절대 산에 가시면 안 되고요. 스패츠는 이 신발하고 요 발 종아리 사이에 이렇게 감싸주는 건데 신발 안으로 눈이 들어가지 못하게,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동상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게도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무조건 겨울에는 가방에 넣어 두셔야 하는 필수품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좀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한 코스를 가실 때도 신발이랑 장갑, 스틱은 난이도 하를 가실 때도 그 정도 투자는 하시는 게 좋겠다. 무조건. 맞습니다. 꼭 필요한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의 준비물에는 또 이제 먹는 게 빠질 수는 없죠. 뭐 1시간 코스든 2시간 코스든 아무것도 안 먹지는 않는데요. 꼭 필요한 거는 공통적으로는 물이죠, 물. 가다가 이제 여름은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탈수 현상이 올 수가 있어서 물을 더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겨울에는 사실 물을 많이 먹게 되진 않아요. 춥기도 춥고요.
보온통에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에도 물은 항상 필요하고, 이것도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릴 건 정말 개인적인 저의 기준으로 적어드린 거예요. 왜냐면 산에 가서 먹는 게 낙이라 산에서 많은 걸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고 라면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산에 가서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거의 뭐 요새 추세가 점점 정윤님처럼 바뀌고 있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라가서 먹으면 맛있는 거는 아는데요. 저는 이제 몸이 무거워지면 산을 타는 게 더 힘들고 하산할 때도 굉장히 나른해지고 제가 한번 졸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고 내려와서 졸렸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약간 몽롱해져요. 이게 술을 안 먹어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안 먹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동식은 이 정도 준비한다고 적어드렸어요. 그럼 초행길에 등산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가니까 난 먹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막 싸서 올라가시면은 위험하실 수 있으시니까 처음에는 먹을 걸 많이 안 싸가시는 게 산행을 시작하실 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많이 싸가면요, 일단 무겁잖아요. 배낭이 무거워지고 1kg가 넘어가고 2, 3kg가 되면 이 다녀오시면 정말 어깨 통증이 다리 통증보다 심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담아 가신 거죠. 뭐 물부터 해서 과일 뭐 이런 거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딱 본인이 먹을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배고프지 않겠다 라는 정도만 저는 챙기는 게 맞다고 보고, 뭐 물론 동호회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올라가서 먹고 즐기고 내려오겠다 하면 가져가셔도 되지만, 저는 뭐 혼자 가신다면 최소한의 음식물만 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내 몸에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영상 처음에 우리 크리에이터님이 다 설명을 하셨고요. 수리님이 질문하신 크리에이터님에 관한 관심은 감사한데 아직은 비공개로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죄송합니다. 등산 크리에이터라는 자체의 직업을 물어보신 건가요? 크리에이터. 그렇죠. 지금 부캐로 하시는 거여서요. 직업은 따로 있으십니다. 부캐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입니다. 취미생활. 그것도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요.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준비물 이동식을 당일 산행 때는 거의 뭐 저는 물, 그다음에 에너지바 간편하게 먹고 빨리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고요. 정말 당일 산행이지만 5시간 이상이 걸리면 저도 배가 고프잖아요. 뭔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컵라면 정도? 가져가요. 뒤에 좋은 내용들 많은데 빨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박이 필요한 뭐 1박 2일, 2박 3일로 막 간다 이러면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조금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등산 시 통증. 제가 등산 시 무릎 통증이 느껴지는 게 한 6개월 정도 되면서 좀 불안해서 얼마 전에 원장님께 좀 이제 진단도 받고 했었는데, 저는 일단 무릎과 허리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릎 전체, 무릎 부위가 좀 아픈 게 있고요.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은 아니지만 욱신거린다던가 좀 뭔가 이제 뻐근하다던가 이런 게 쉴 때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무릎 통증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등산할 당시에만 그랬는데 좀 더 지나니까 한 2, 3일 정도 이 뻐근함과 욱신거림이 좀 지속됐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제가 산을 다니고 있고요. 허리 통증은 왜 등산하는데 허리 통증이 있지라고 저도 처음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이게 내려올 때 특히 좀 심해졌었어요. 내려올 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냐면 앞으로 꼬꾸라지면 안 되고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약간 뒤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그냥 스스로 느끼기는. 일단 지금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처를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보통은 무릎 관절 연골에 통증이 있으시면은 코스를 조절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거는 내가 다시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강도를 낮춰서 내 통증이 조절되는 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운동을 중단하는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다시 그 운동을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최선은 운동량을 줄이면서 그 통증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줄인 상태에서 통증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운동량을 늘리는 게 좋고요. 허리 자체는 지금 허리 말씀하시는 게 허리 근육통 쪽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허리 근육통이 생기는 건, 내려올 때 허리 근육통이 생긴다는 건 밸런스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허벅다리 코어 근육이 협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보통 허리 자체에, 그러니까 근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협응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들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내려올 때 허리 통증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근육통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근육통도 꾸준히 있게 되면 이게 디스크스 유발성 통증이랑 별로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허리에 불합리한 힘이 많이 갔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무릎 통증은 이게 관절통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데요. 내려올 때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들면은 쉬었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근육통은 바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관절통은 이 시큰한 느낌은 이렇게 바로 풀리지가 않는데요. 허리 쪽에 말씀하시는 허리 통증은 대부분 쉬는 순간 갑자기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끊어서 내려오시는 게 올바른 대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림님 질문 답을 드리면은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서 통증 없이 평생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통증 없이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닳아 없어진 것 치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통증이 아니라 불편감이라고 느끼면서 지낸다는 뜻이지. 박지성 선수도 수술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아픈데 수술했을 리는 없을 거고요. 통증이 비교적 적게 잘 견디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지 통증 없이 지낸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무릎 관절의 노화도 평생 그러니까 통증 없이란 말이 잘못된 겁니다. 조절할 수 있는 통증으로 평생을 즐길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무릎과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처럼 다 하실 것 같아요. 등산하는 분들은 일단 제가 보폭이 좀 빠르고 큰 편이더라고요. 체크를 해보니까 좀 크게 이렇게 걸어요. 근데 산에서는 이렇게 걸으면 굉장히 더 충격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보폭을 조금 줄이고 속도를 좀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할 때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요. 이렇게 옆으로 네, 좋은 방법입니다. 내려오면 좀 덜 아프더라고요. 예. 그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짧게 자주 휴식을 좀 취하는 편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스틱은 정말 적극적으로 통증이 느껴지면 거의 뭐 이렇게 팔로 짚는다는 생각으로 무릎의 그 부하를 더 최소화하기 위해 등산 스틱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보폭을 줄이고 옆으로 하는 거는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인 겁니다. 보통 낙차가 커지게 되면은 충격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옆으로 내려오면은 떨어지는 힘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무릎의 관절의 압력이 강해지는 것도 앞으로 내려올 때랑 옆으로 내려올 때 관절 연골이 접촉하는 면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옆으로 내려오는 거는 통증에 대한 어느 정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번 그러면 코스를 바꾸시는 게 더 현명하고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면 결국 지면이 고르지 않은 데서 상체와 하체가 따로 놀 때 허리 근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체가 하체를 따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허리 근육이 힘을 많이 쓰는 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등산 스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양쪽 다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아팠던 산행을 하나 꼽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적은 게 굉장히 무리하게 엄청난 도전을 했던 때입니다. 이게 지리산 종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사실은 아주 힘든 종주 중에 하나는 아니고요. 종주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난이도긴 하거든요. 근데 총 제가 걸었던 거리가 35.7km를 지리산에서 보냈고 총 시간을 따지면 21시간 산행이 걸렸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삼재라는 곳에서부터 정상을 갔다가 백무동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 1무 1박 3일이라는 게 새벽 3시 10분에 산행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 퇴근을 하고 11시 50분, 밤 11시 50분 차를 타고 내리자마자 산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박 잠은 안 자지만 1박이 되는 거죠. 네, 눈으로 봐도 아플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또 하루는 그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대피소에서 잘 수가 있어요. 숙박을. 네. 그래서 자고 또 새벽 4시 반부터 산행을 또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틀간 산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성공은 했어요. 근데 너무 아팠고 발톱도 빠졌고요. 내려올 때는 정말 거의 기어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보통 근데 산행을 새벽에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코스를 가려면 이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되고요. 더 빨리 가고 싶지만 열어주지 않아요. 시간 제한, 이게 오픈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때 시작을 해서 일출을 보기 위해 사실은 가는 거죠. 좀 무리하게. 눈으로 봐도 아파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좀 힘들어서 이런 거는 정말 운동량이
없는 분들은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산행이라 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등산 시 요즘은 특히나 좀 통증이 좀 느껴져서 제가 하고 있는 대처 방법은 무릎 보호대를 될 수 있으면 답답하더라도 좀 착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중 이상의 난이도로 가야 한다 하면은 일단 테이핑을 얼마 전부터 다시 좀 시작을 했어요. 붙이기. 그래서 스포츠 테이핑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등산 스틱, 이게 저는 가장 또 간편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 세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추천 코스인데요. 이 코스는 등산이기도 하면서 원장님이 처음에 강조해 주셨던 그 트레킹, 트레킹 코스에 더 가까운 곳이거든요. 운탄고도라는 곳이. 그러니까 말 이름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운탄고도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그 코스고,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의 세 개의 시도를 이제 연결하는 그 코스예요. 한 170km 정도 되고요. 이게 코스는 9개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중에 끊어서 뭐 3코스만 가셔도 되고 5코스만 가셔도 되고 하는 그런 코스고, 이게 예전에 1960년대 석탄을 우리가 한참 캐고 하는 그런 산업이 있었을 때 석탄을 운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래 뜻은 석탄을 운반하는 길이라고 해서 운탄고도이고,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트레킹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다듬고 만들어서 올해 아마 정식으로 이 모든 코스가 9월에 개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 이게 서정희님이 하시는 산타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 운탄고도로 서정희님이 다녀오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 소리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번 잠깐 시간이 허락한다면 잠깐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걸 소정희님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서 뭐 여러 코스가 있고 되게 좋은 코스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여서 천천히 걸으면서 관절 척추에 별로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높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경치와, 그리고 약간 산소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심폐지구력을, 원래 고지정훈련도 하니까요.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은 분이 아니시라면은, 관절 척추가 안 좋고 심장이나 폐 쪽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이런 높은 고도에서 트레킹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일 것 같아서 서정희님한테 제가 소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예.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 만왕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왕제 온 이유는 이 만왕제에서 한백산으로도 갈 수 있고, 아유, 소리가 안 나요. 저게 언제였어요? 이게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인 것 올해 같았어요. 초, 작년 겨울? 네. 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높은 곳에서, 만왕제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걸으러 오는 분들도 많고, 겨울에는 썰매 타러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명해요, 운탄고도가. 아. 네네. 이렇게 가고요. 지금 걷고 계신 길이 이제 석탄 운반하던 네, 길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만왕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호텔까지 쭉 가는데, 이때 한 그래도 15km 걸었어요. 15km. 네네,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15km 걷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이때 저 정말 전 촬영도 하고 뭐 천천히 찍고 해서 가는데, 이때 저도 한 5시간 넘게, 6시간 아주 천천히 이렇게 15km를 제가 걸었었고, 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산이 아니라 트레킹인데도 이런 경치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쭉 가면서 고도가 높기 때문에 1300 정도에서까지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들은 저도 걸으면서 되게 좋았던 길 중에 하나예요. 한겨울에 걸으면 정말 멋있겠네요. 네, 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썰매를 가지고 차로 높은 곳까지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눈 밟고 썰매로 그냥 쭉 한 2km를 갈 수 있도록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만왕제와 운탄고도가 되게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 눈썰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포대라도 있었으면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길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너무 예뻤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메타세카이어 길처럼 이렇게 양쪽에 나무가 이렇게 막 잘 만들어져 있고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길이에요, 대부분. 네. 그래서 좀 편하게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코스라서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요. 아이들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자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윤님이 그 유튜브에서 소개하시는 영상 보고 되게 좋았던 게 어디를 등산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산에 가긴 하지만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어떤 길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확인을 하시고 산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산을 육체적인 그 단련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종합적으로 산을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봐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한테 참 권하고 싶은 등산 방식으로 등산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지금 새로 뭐 정리해서 꽤 큰 코스로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네. 지금 이제 운탕고도 1330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길을 알리고 만들기 위해서 올해 9월이면 이제 정식적으로 모든 코스가 다 개방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한 코스만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비가. 그래서 다른 코스들은 지금 다 가보실 수 있고, 이런 만항제 이쪽은 지금도 뭐 계절 상관없이 다 가실 수 있어요.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잘 조성이 되고 많이 홍보를 또 하기 위해서 트레킹 대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썰매 타려고. 너무 좋아 보이네요. 네. 가족끼리 가기도 좋고, 네, 아주 예, 좋은 코스입니다. 자연을 느끼기도 좋고, 근데 저 높은 고도까지 차로 이동을 해서 네.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등산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트레킹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점점 접어들게 되면은 저는 뭐 산에서 하는 트레킹도 일종의 등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등산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현대 문명의 발달로 높은 곳에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트레킹 즐기시면서 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등산의 개념에 가깝게 등산의 많은 장점들을 취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은 등산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등산 코스 조절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등산 자체가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위해서 또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 요즘에 좀 느꼈는데,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허벅지 근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원장님이 해주셔서 조금 중단했던 그 근력 운동을 다시 좀 시작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등산이 너무 유무산소 운동이 다 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제가 또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정윤 씨가 하신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윤 씨가 등산을 처음 했는데 이렇게 험한 코스고 어려운 코스고 다 비교적 자유롭게 하셨던 이유는요, 원래 운동이 되어 계셔서 그런 겁니다. 원래 근력이 상당히 있으셨기 때문에, 원래 몸이 좀 좋으시고 원래 운동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등산을 잘 하실 수 있으셨던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통증이 생기면서 이제 그 쌓아뒀던 꽃감을 빼먹으신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통증이 생기면서 다리 근력도 좀 떨어지시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쌓아놨던 곶감이 떨어지신 거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곶감을 충전해야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등산만 가지고 건강을 도모하시기 위해서는 등산하는 양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서정희님은 철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고, 네, 보고 싶은 경치가 있으시고, 너무 많습니다. 등산에서 원하시는 것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선택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등산하지 않을 때도 근력 운동, 균형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이 되어 있어야지 정윤님이 하고 싶어하는 등산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그분들이 하는 스포츠가 운동입니다. 근데 그 운동을 잘하기, 그 운동에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근력 운동, 균형 잡는 운동, 밸런스 운동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등산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은 아프다고 그만 두시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아프게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 고유 감각 운동, 밸런스 운동들을 충분히 해야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고 단순히 병원에서 주사나 약물 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시면은 저는 누구나 등산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되셨을 것 같죠? 저쪽 질문을 주신 건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일단 산을 탈 수 있는 한, 갈 수 있는 한 계속 갈 거고요. 이게 뭐 의무감 이런 거보다는 저를 위해서 좀 산을 가는 편이라서 이제 좋은 산, 좋은 자연,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산을 열심히 가고, 또 저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 말미에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기려고 정상을 가려고 막 바락바락 하지 마시고 자연을 즐기면서 중간까지만 가더라도 안전하게 즐겨달라는 말을 항상 드립니다. 아까 그 힘든 코스를 다녀보시고 나서 느낀 결론이신가요? 맞습니다. 정복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상을 가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제 영상 보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제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꼭 정상을 가기 위한 등산을 하지 마시고 좀 건강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산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건 제가 오늘 정윤님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높은 걸 하는 거랑 그거를 즐기는 거는 다릅니다. 우리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순응하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능력을 천천히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옛날에 갔던 산이 안 되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낮춰서 통증이 없이 조절할 수 있는 통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 몸이라는 거는요, 구조적 변화가,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거는 기울기에 따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망가졌다고 무조건 아픈 게 아니라요, 망가졌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면은 별로 통증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망가졌던 상태에서 약간만 나빠져도 그 폭이 크게 되면은 오히려 큰 통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망가졌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상태에서 더 심하게 나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등산이든 어떤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게 되면은 대부분 평생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박지성 선수도 그런 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수림님 질문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연령이 많아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되는 질환인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은 안 쓰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재활의 첫 번째 원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1번이고요. 2번은 해서 아프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1번과 2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무서워서 하나도 안 쓰게 되면은 근위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기 다리에 자기 체중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밸런스를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안 쓰게 되면은 성인병 그런 것들도 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량 자체가 웰빙 센스, 자기한테 행복감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 아프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셔서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거지, 방어적으로 안 하는 식으로 대처하시는 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수림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야, 네.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고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시는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하잖아요. 쉽지 맞습니다. 않은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즐겁게 하는 일에서 생활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등산을 하면서 코어 근육을 기르겠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바로 하시고, 등산을 하시면서 허리 숙이는 자세를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취미를 들여서 하는 일에서 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 선수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고유 감각, 자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 감각 운동을 하는데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거.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도저히 일반인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어떤 성취감도 없고요. 재미가 없어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등산이나 그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고유 감각과 근력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서정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저는 서정님 채널 가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쉬운 코스, 어려운 코스 판단하는 법 한번 저한테 한번. 알겠습니다. 저의 리퀘스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토요일 낮에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비욘드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소정님 인사하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현실적인 정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좀 안전하고, 건강을 위한 행복한 등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또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작은 의사로서 여러분들에 드리는 정보보다 소정님께서 등산 커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이 등산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은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말에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낮 시간 너무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